경주시장 후보 경선이 혼전 양상으로 날선 공방이 이어지며 정책 선거는 실종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소의 연관성 의혹을 규명할 조사단이 첫 설명회를 가졌는데 내년 4월쯤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호준 회장이 갑자기 사임하면서 새롭게 선임될 회장이 산적한 포스코의 과제를 해결하고 긍정적 변화도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의 경주시장 선거가 혼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전 선거운동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선 예비 후보가 있는가 하면 경선에서 배제된 현직 시장은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둘러싼 후보 간의 날선 공방은 정책 선거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장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이달 초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이동우 예비후보의 집과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곧바로 해명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이 주목한 경주 엑스포 사무총장 시절의 선물 전달은 엑스포 홍보를 위한 업무적 성격이었다며 사전 선거운동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2주 초 이 후보를 소환해 12시간에 걸쳐 조사했습니다. 이 후보는 경주 엑스포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청와대 로고가 새겨진 기념품 수백만 원어치를 사비로 구입해 자기 이름으로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선에서 배제된 최양식 현 경주시장은 자유한국당 도당위원장인 지역구 김석기 의원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근거 없는 적합도 조사를 빌미로 김 의원이 도당 공관위의 이름을 빌려 시민의 뜻과 전혀 다른 불합리한 결정을 내렸다며 중앙당이 김 의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자신은 1차 기각된 중앙당 재심을 한 차례 더 요청한 상태로 중앙당의 결정을 더 지켜본 뒤 거취를 결정하겠다며 무소속 출마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학철, 준하경 예비후보 간의 공방도 심상치 않습니다. 최 후보는 주 후보 측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고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직자의 자질면에서 부적합하다며 주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후보 측은 아내와 관련해 시세 차익이 크게 난 부동산 거래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거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며 최 후보 측의 네거티브를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21일과 22일 여론조사를 실시해 경주시장 공천 후보자를 결정할 예정인데 누가 후보자로 확정되더라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후보 경선을 앞두고 울진과 영덕에서도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후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황의주 울진군수 예비후보는 손병복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시점에 당원들에게 지지호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당원 명부 사전 유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자신의 지지자 100여 명이 일반 당원으로 분류되거나 아예 입당조차 안 돼 경선 선거인단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재철 영덕도의원 경선 후보도 당원 명부가 사전에 불법 유출돼 불공정 경선이 진행되고 각종 전과가 있는 후보들도 경선에 포함됐다며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와 신청자가 없는 곳에 대한 후보를 추가 공모합니다. 또 도의원과 시군의원 경선은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권리당원 ARS 투표로만 진행하고 시장 군수 경선은 24일부터 이틀간 안심번호 여론조사와 권리당원 ARS 투표를 통해 진행하며 경선 결과는 26일 발표합니다.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과의 연관성을 규명하려는 학계 전문가들이 오늘 포항 시민들에게 연구 방향 등을 설명했습니다. 교수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철저한 연구로 지진 원인을 밝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지질학회 연구단은 지열 발전으로 지진이 났던 스위스와 미국, 일본, 뉴질랜드 4개국 전문가와 국내 연구진 등 1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국내 연구단 교수 6명은 포항 시민들에게 지열 발전소 원리와 해외 사례 연구, 자료 수집 분석 등 정보를 설명했습니다. 질의응답에서 시민들은 포항의 지열 발전을 시작한 2012년 이전에 이미 스위스에서 지열 발전과 지진의 연관성이 입증됐는데도
이 분야 전문가들인 교수들이 왜 포항지열발전소를 제지하지 못했느냐며 책임을 따졌습니다. 수리 자극에 의한 ML 규모 매그니튜드 5.4였다면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고 가장 그러니까 학자들이 예측을 못한. 시민들은 또 5.4의 지진이 일어나기 전 지열발전으로 미소 지진이 63회나 났는데 산자부가 이를 숨겼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연구단은 조사단이 아니어서 책임 소재를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다만 부끄럽지 않은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저런 그걸 좌고우면하기보다는 정말 사이언스로 간다. 우리는 외국 학자들하고 경쟁한다는 느낌으로 나왔고요. 포스텍과 한동대 교수, 법률 전문가, 사회활동가 등 20명으로 포항시가 별도로 꾸린 공동연구단은 정부 연구단에 파트너 인정과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반드시 연구회의를 하고 나면 회의록을 작성하고 또 한 개는 매월 진행 상황을 포항의 조사단에 설명을 해달라. 정부 연구단은 연말쯤 중간 보고를 하고 내년 3, 4월 연구를 마무리할 계획인데 어떤 결론이 나와도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진 관련 건축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박명재 의원은 건축물 내진 보강 촉진 법률안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 보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김석기 의원의 건축법 개정안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 관련 법 준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 불법 시공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속 기획 포스코 50년을 말한다. 세 번째 순서입니다. 권호준 회장이 갑작스럽게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포스코 차기 수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경 유착과 문호조 경영 등 각종 과제가 산적한 포스코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미풍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권호준 회장이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차기 CEO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기 회장 후보로는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오인환 장인화 사장을 비롯해 최정우 포스코 캠텍 사장, 황은현 전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청산이 화두인 가운데 포스코의 새로운 수장에 거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정경유착과 삼성도 폐기한 문호조 경영 등 수십여 년 동안 이어진 고질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적임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차기 포스코 회장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바란다. 무엇보다 내부 순혈주의에 치우친 관행에서 벗어나 무엇보다 정권에 유착해 포스코를 수렁에 빠뜨린 과거 세력을 청산하고 직원들의 건전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며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에 대한 근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더구나 포스코의 새 출발을 위해서는 권 회장의 사퇴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동안 제기되어 온 각종 의혹을 모두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거액을 투자한 리튬 사업과 관련해 해외 기업 인수와 매각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또 2년 전 포스코건설 송도 사옥 헐값 매각 의혹과 2011년 에콰도르 기업 인수 과정에서의 의혹 등 경영진들의 정경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의혹이 생겼을 때 사퇴했다고 해서 그 의혹을 다 덮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혹이 생겼다면 정해진 법의 절차에 따라 가지고 차기 회장은 내부 승계 시스템에 따라 두세 달 안으로 결정될 예정인데 논란이 끊이지 않던 포스코에 새로운 개혁의 바람을 불러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스코가 청소년 창의 마당을 서울에 짓기로 한 가운데 포항시의회가 오늘 지역 상생 협력을 외면한 처사라며 항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포스코가 1,000억 원 규모로 서울의 과학문화 복합시설인 청소년 창의 마당을 건립하기로 한 데 대해 50년을 동고동락한 포항 시민들을 외면한 처사라며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포스코는
포항시와의 상생을 강조하면서도 이면에는 시민들을 우롱하는 이율 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신뢰를 저버린 이번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포스코는 국민기업으로서 청소년 창의마당을 수도권의 교육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며 포항에도 과학기술교육체험관 건립을 계획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박명재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 포항시 제6선거구인 연일 대송 상대지역과 8선거구인 대이 효곡지역 후보 공천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반영한 경선 실시를 경북도당에 요청했습니다. 박 의원은 두 선거구의 경우 후보가 결정되기도 전에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해 공정한 경선 실시가 바람직하다며 다만 여성과 신인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울진군 북면의 금강-소나무 숲길을 오늘부터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강-소나무 숲길은 6개 구간 71km로 이용객의 수요가 늘어 개장 시기를 지난해보다 10일 앞당겼고 노약자와 어린이들을 위해 경사가 완만하고 볼거리가 많은 미인송 주변 숲길 5.3km의 구간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울진의 낮 기온이 전국 최고인 29.8도를 기록하며 경북 동해안은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미세먼지는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봄이 한층 더 깊어져 가고 있는데요.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의 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따스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경주가 낮 기온 최고 28도까지 오르며 한낮에는 덥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9도까지 크게 나겠는데요.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따스한 봄 날씨를 즐기기에는 여전히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으로 공기의 질이 탁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도 온종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9도에서 13도, 낮 기온은 21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화창하겠고 아침 기온 울릉도 13도, 독도 12도, 낮이 되면 울릉도 20도, 독도 15도입니다. 동해상의 하늘도 구름 한 점 없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따스한 날씨는 일요일에 비가 한 차례 내리면서 조금 주춤하겠고요. 이 비는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울릉도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던 50대 여성이 계곡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울릉 119 안전센터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울릉군 사동 안평전 등산로 근처에서 산나물 채취 중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53살 조모 여인을 발견해 울릉의료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울릉도에서는 산나물 채취가 본격화되면서 이달 들어서만 산악안전사고가 6건이나 발생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어린이날 전 마지막 홈 경기인 이번 주 토요일 상주전을 스틸야드에서 미리 만나는 어린이날로 정해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합니다.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스틸야드 어린이 사생대회를 열어 입상자에게 문화상품권 등을 시상하고 하프타임 경품 추첨 행사를 통해 어린이를 위한 각종 선물을 나눠줍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